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여천 NCC가 전쟁 여파 속에 제품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쟁이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고 원유값이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면서 석유화학업계가 더욱 흔들리고 있습니다. 업체마다 설비를 잇따라 줄일 계획인 가운데 이달 말로 예정된 구조조정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 시설인 여수산단의 여천 NCC. 연간 생산량 140톤 규모의 2, 3 공장 두 곳의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 생산량의 60% 이르는 규모입니다. 롯데케미컬도 공장을 멈추고 계획돼 있던 2달간의 시설 보수 기간을 앞당겨 이달 안에 시행합니다. LG화학과 GS칼텍스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나프타 분해 시설을 감축하는 방안을 진행 중입니다. 미-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나들자 산단 업체마다 생산량을 줄이는 등 자구책 마련에 바빠졌습니다. 이달 초 생산 제품인 에틸렌 가격에서 제품 원료인 나프타 가격을 뺀 에틸렌 스프레드는 톤당 평균 $34. 하지만 나프타 가격이 치솟으면서 며칠 사이 에틸렌 가격을 뛰어넘는 역마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석유화학 업체마다 제품을 생산해봤자 오히려 손해가 나는 적자 구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납사로 해가지고 지금 수익이 안 나요. 납사 갖고 오는 게 적자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전쟁이 터지고 나서. 석유화학 업계는 이미 지난해부터 중국발 과잉 생산과 수요 부진으로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중동 사태까지 터진 데다 정부도 강도 높은 사업 재편을 요구하자 더 이상 구조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다만 무리한 설비 감축이나 생산량 축소는 자칫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가동률을 최대한 이렇게 낮춰가면서까지 지금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빨리 중동의 어떤 그런 문제라도 빨리 해결돼서 이 나프타 수입이 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석유화학 업계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업체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이달 안에 최종 산단 사업 재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민주당 예비 경선을 앞두고 전남 광주 특별시장 후보군들의 표심 잡기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이계호, 신정훈 의원은 경선 방식과 기간 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 광주 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한 지 하루 만에 권역별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 지사는 동부권에 반도체 등의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전남 동부권을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우주항공 중심으로 혁신 제조 수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 민주당 예비 경선을 앞두고 통합특별시장 출마자들의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계호 국회의원의 출마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계호 의원은 공관위가 제시했던 시민 배심원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행정통합과 첫 특별시장 선거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경선 후보 등록 기간까지 중앙당의 판단을 지켜본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주자인 신정훈 의원은 경선 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고려 없이 다른 지역보다 먼저 경선을 실시하는 것은 유권자를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통합에 대한 득실과 예상되는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경선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진보당도 후보 단일화를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초 광주시장 후보로는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지역 본부장이, 전남지사 후보로는 김선동 전 국회의원이 출마했는데 양측은 논의 끝에
이 본부장을 통합시장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이종욱 후보는 삼성 반도체 산업단지의 호남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민주당 경선 주자들의 토론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주자들에게 지역 공약과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창주, 원용규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창주 예비 후보는 기업 경험을 바탕으로 정밀화학산단 전환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수가 조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그리고 관광 산업도 좀 침체를 겪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어떤 해결책 있습니까?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시에 정부가 확정해 두었던 3,700억 원과 기타 다른 예산들 확보해서 시급히 투입해야만이 산업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 그리고 지역 협력업체들 그리고 이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생계를 확보해내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관광이 본능관광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즐기고 휴식을 취하고 힐링을 취하는 다른 단계의 관광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된다. 전남 서부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동부 지역이 인프라라든가 접근성을 위한 사회자본, 간접자본에서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이 SOC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어떻게 보면 건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지역의 갈증과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밀화학산단은 사실은 그 생산 품종도 다양하고 부가가치도 높고 고용 창출 효과도 기존의 범용 상품을 생산하는 기존 석유화학산단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많은 그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저는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 여러분이 경영을 선택할 때 여수의 미래는 반드시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원용규 예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원 예비 후보는 여수의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꼽았는데요. 이를 위해 어린이 대공원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여수가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그리고 관광 산업이 다 침체를 겪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님의 비전 있으십니까?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27년 4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여수시에서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범용 제품을 중심해서 친환경, 고기능 제품으로 고부가치 제품으로 변화를 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제도를 활용할 때 지금 중소기업들 여기에 경영 안전자금을 최대 10억까지 신속하게 지금 풀어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여수 공단을 수소 또는 친환경 소재 이런 쪽으로 변형을 가져갈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어린이 대공원을 추진하고 워터파크 같은 경우를 여수에다가 추진하게 되면 상당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고 부가가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그 회사에서 지금 현재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자동차에 관련된 전자산업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생산을 이쪽으로 유치하고 싶습니다. 건설 경기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이 살면은 자동으로 건설 경기가 살아납니다.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자체 교육 시스템을 여기서 우리 시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걸 창출해 내야 되겠습니다. 후보자 중에 어떤 일을 해왔는가, 공직에 계신 분도 있을 테고 사업에서 돈을 버신 분도 있을 테고 저처럼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셔서 시민 여러분의 투표에 의해 지역사회가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여수 MBC 뉴스 채널 초점 63 현장 코너에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후보별 영상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수를 시작으로 앞으로 순천과 광양, 고흥군의 후보들까지 계속 이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새로 출범하는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의 현행 선거구제가 인구 편차 기준을 초과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창당 2주년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광주와 전남 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해법으로 3에서 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의 전면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호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위헌적인 제도를 방치하지 말라고 비판하며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흥군 의회가 군 의원 정수 1명을 감축하는 방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 의회에 따르면 최근 전라남도 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인구 35%, 읍면동수 65%로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군 의원 정수는 기존 12명에서 11명으로 1명 줄어듭니다. 군의회는 인구 중심의 획일적인 산정 방식이 군 단위 지역의 현실과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남도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을 맞아 금속노조가 포스코에 대해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는 오늘 포스코 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2년부터 대법원의 포스코 하청 노동자 위장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범죄 행위를 제대로 사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가 실질적인 사장임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자들과의 단체 교섭에 응할 것과 임금 성과급, 복지 등 차별 처우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2도, 한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3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 최고 1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수 MBC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